길도 못 찾아요 저는. 예. 인간 친화적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하워드 가드너가 말씀을 했는데 뭐 후보도 있고요. 특정 영역에서 10년 이상 숙련되면 지능에 맞는 놀라운 달란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기술과 맞물리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네,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런 말을 했네요. 모든 사람은 천재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물고기를 나무 타기 실력으로 평가한다면 그 물고기는 평생 자신이 어리석다고 믿으며 살아갈 것이다.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맞는 말이죠. 물고기 보고 나무 타봐. 당연히 물고기는 나무를 못 타면 역시 너는 루저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글 잘 쓰는 사람한테 딴 걸 시켜서 딴 거를 못 한다고 그 사람이 루저라는 건 아닌 거죠. 제가 인테리어 능력이 없다 해도 제가 이게 괜찮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 병원 지을 때 제가 한다고 나섰다가 다 망쳤잖아요. 공간 감각도 없지 뭐 아내가 나서서 완전 성공했거든요. 아내는 이게 잘하니까 신미성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점이 발휘되는 영역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 천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천재입니다. 예, 천재성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달란트 비율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벌써 특정 일을 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외부에 뭐 이렇게 할 때는 뭐 이도주 참 떠오르기도 하고 뭐 떠오르는 분이 있잖아요. 돈 계산 그러면 저는 이제 또 떠오르는 분이 있고 그죠? 예. 그런 분들이 이미 우리가 이제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분은 그 영역에 탁월함으로 이제 가고 있는 분이니까. 저보고 돈 계산하면 죽습니다. 저는 우리 집 돈 계산도 못 해가지고 맨날 판권 하는데. 예. 예. 그래서 참 이게 기질 이론과 맞물리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강점. 우리는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다. 동의하시죠? 네, 다르지만 다 강점이 있습니다. 대개 자신의 강점을 잘 모른다. 동의하세요? 네, 강점 아세요 이제 좀? 윤희 강점이 뭐지? 그런 거 묻지 말까? 알았. 오케이 묻지 말게. 네. 윤희는 내향적이라 말을 잘 안 할 것 같네요. 네. 네, 강점을 잘 모른다. 이거 동의가 되시면 이제 열심히 우리가 한번 찾아가 봅시다. 대부분 자신의 강점을 과소평가한다. 예, 왜? 내게는 늘 익숙하게 있었던 거거든요. 옆에서 누가 와서 어떻게 그렇게 요리를 잘해요? 나는 그냥 하는 일이니까. 아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되게 큰 강점이에요. 네, 대부분 자기의 강점을 과소평가하죠. 그렇게 우리가 자라왔고 그런 세상에 살기도 하고 경쟁 세상에 비교 세상에 나만의 유일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한 달란트 있으면 10달란트 보고 우리는 이제 비교하는 거지. 주님 볼 때는 똑같은데 그죠? 약점을 수용하면 그곳에 강점이 있다. 이게 우리 기질 이론의 핵심 중에 하나죠. 약점을 수용하면 강점이 있다. 말 실수를 수용하면 말 잘하는 강점이 드러난다. 그거죠. 네. 사람들 앞에 잘 서서 이야기를 못한다. 약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은 뭐예요? 내향의 깊이가 있다는 거죠. 네. 발표를 못하면 루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앉아서 기획하는 걸 잘할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나와서 발표하니까 드러나 보이니까 좀 괜찮아 보이고 조용히 내향적으로 생각하고 계획 세운 사람은 잘 안 드러나 보이니까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약점을 수용하면 그것에 강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점이 드러나는 거를 캐치하시면 그게 여러분의 강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강점이에요. 내 강점이 있는 곳에 사명이 있다. 이것도 동의가 되세요? 하나님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각각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주시잖아요. 예, 재능대로 오올리압과 브살렐은 성전 뭐 만들기 재능 주시고 그렇죠? 사도 바울 보세요. 그 사도 바울에게 주신 성경을 훨씬 많이 썼죠. 사도 바울이 베드로보다 재능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바울은 글쓰기 재능이 탁월하잖아요. 로마서는 그렇게 주옥 같은 글이라면서요. 감정형인 저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예, 이해하고 싶지 않는, 예, 예, 그러니까 달란트에 있는 거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사명과 이제 바울의 사명이 다르고 바나바 사명이 다 다르고, 그죠? 강점대로 사명을 이제 이루는 거죠. 강점대로. 저는 이제 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신념이 강한 이제 교회 목사님이 신념이 강한 목사님이 있으시거든요. 그럼 설교도 되게 신념적인 거 아십니까? 그러면 저 같은 사람한테는 잘 맞아요. 같은 신념이니까. 근데 진짜 감각적인 사람한테는 힘든 설교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신념형은 믿으면 된다. 뭐 이런 쪽 많거든요. 예.
기도하라 뭐 저, 우울증도 기도하면 낫는다 막 이러니까 본인은 신념으로 이렇게 하는데 신체형이 볼 때는 안 그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체형들은 시험에 듭니다. 내가 신앙이 없는 건가? 실제 그런 거 제가 상담 많이 해요. 교회 다니는 분 오셔가지고 교회 목사님 설교가 자기가 들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꾸. 제가 볼 땐 참 좋은 설교가 너무 좋은데 그 측면이 자꾸 신념형만 부각하니까. 예. 그러면 신체 감각적인 사람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나는 막 루저 같고 그죠? 예. 그렇게 진짜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모르면 자꾸 자기가 잘못 이해할 수 있죠. 뭘 이야기하다가 이야기했나요? 제가 자꾸 풀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목사님, 신념적인 목사님이시다고. 제가 볼 때 집채님은 이런 부분 이래서 강점이 아니시냐고 같다고. 그게 집채님이 하는 신앙의 색깔인 것 같다고. 그 바나바와 바울이 싸운 것도 그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둘 다 맞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신념적인 바울이 볼 때는 목표지향적인 신념이 볼 때는 이게 가차 없는 거죠. 중간에 이게 어디 나가고 됐다. 근데 이제 사람 지향적인 바나가 볼 때는 그죠? 데리고 가야 된다. 이게 둘 다 맞는 거죠. 신념이 강한 그래서 두 분이 싸우고 대판 싸우고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죠? 이 지질에 대한 이론에 이해가 없어서 그래 두 사람들. 다음에 가면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제 바울 신학을 좀 이렇게 위험하게 보는 분도 계시더만요. 저는 신학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고 다시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위험하게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신념적이셔서 바울하고 잘 맞긴 한 것 같아요. 이거죠. 강점 보는 시각도 어릴 때 청소년기까지는 강점을 그때는 찾기가 어려워요. 일단은 왜냐하면 힘도 없고 약하고 배우는 단계에 살아남기 위해서 가짜 자기를 발달시키는 단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 기질 있는 것들을 다 펼치고 잘 못 살아요. 근데 일부는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2단계 되면 이제는 못 견디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난 나를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춘기에 반항하기 시작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를 나름 찾기 위해서 뭔지는 모르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나는 부모와 달라. 막 이러면서 그죠? 자기를 실현하는 대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때부터 강점을 씁니다. 다음 3단계는 강점을 통해 충분히 개발을 해서 사명을 이미 성취하고 사역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하게 된 상황에 그걸로 끝나면 허무하죠. 왜? 이렇게 강점을 써서 사역을 잘했으면 약점은 100%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약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화두가 되죠, 자기는. 나는 왜 이렇게 여전히 약한가? 여기서 이 약점마저도 강점화 시키려고 하면 이제 패착입니다. 여기서는 강점을 통해 어떻게 이 강점을 품고 살아갈지를 이제 같이 고민하고 해야 되는 시기죠. 그래서 자기 노무는 더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원래. 자기 실현의 맨 정점에 다다르면 자신감 충만합니다. 다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저는 40대 그랬습니다. 사람들 불러주지, 강의 다니지, 정신과 의사지, 말하면 다 맞는 것 같고, 사람들 다 맞다 해주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예. 그럴 때가,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때는 그게 좀 피크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겁 없이 가서 막, 40대 캐나다 가서 막, 치유 세미나 일주일을 하고, 막, 사람들 아멘! 그러고 막, 뭐 회복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되게 기분은 좋은데, 이제 거기에서 머무르면 저는 굉장히 이제 그거 되겠죠. 근데 살아갈수록 이제 그게 아닌 신앙도 떨어지는 것 같고 약점은 더 드러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이제 불편하죠. 왜냐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막 그러거든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신앙이 약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니긴 뭐 아니에요, 그죠? 이제 더 이제 익어가는 단계로 이제 가니까 그런 게 드러나니까 더 이제 약점을 어떻게 이거를 이제 할지 이제 더 생각이 들고 더 이제 배우자와 어떻게 협업할지도 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예, 내 약점을 도움을 받을 사람 이제 이런 다른 이제 정신과 선생님하고 이야기도 막 하게 되고 목사님하고 늘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약점도 좀 보완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강점을 써야 된다 이해되시죠? 하나님 주시고 맡기신 달란트니까 두려워해서 파묻으시면 안 되고 남기셔야 되는 그 강점 달란트인데 충분히 쓰면 어떻게 약점이 드러나는 것이 반증이에요, 반증. 그것도 이해되시죠? 약점이 드러나는 걸 보고 내가 강점을 쓰고 있구나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요
감정형이지 않습니까? 감정의 강점을 쓰고 있으면요, 저는 인지가 약해져요. 이것도 이해되세요? 예. 요거 이해되시는 게, 감정은 사고를 눌러요. 사고는 감정을 눌러요. 상호 보완도 하지만 상호 이렇게 견제도 하거든요, 원래. 그래서 감정이 좋을 때 사고형이 한마디 하면 확 그냥 다 찬물기 얹지 않습니까? 네, 서로가 그렇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감정형이라 인지가 약하고 좀 떨어져도 감정을 충분히 써야 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약점이 드러나죠. 인지적인 약점이. 맞습니까? 제 말 이해되세요? 확실합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내가 30분은 보완을 해요. 말씀을 보고 글도 읽고 하겠지만, 그것만으로 내 약점을 다 커버하려고 하는 게 이제 오바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일부는 그렇게 하지만 나머지는 이제 열심히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동전의 양면이다, 그죠? 예. 여러분, 약점 드러나는 거를 환영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두려워서 약점을 숨기고 있는 게 있잖아요. 한 가지라도 깨달아지시면 그거 지금부터 드러내세요. 괜찮습니다. 우리끼리는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게 드러나면 혹시 비난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약점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만 있습니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거 하나라도 한번 시험 삼아 부부끼리 이야기하고 가족끼리 이야기하고, 아이 중에 한 명한테 내가 볼 때 이건 네가 약점이면 이거를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같이 좀 수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죠. 그런 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자, 중독 취약성이 드러난다. 중독에 대한 취약성이죠. 기질의 감점과 약점 모두 중독 취약성이라는 건데, 이것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정적인 게 제가 발달돼 있으니까 발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감정이 강점이기 때문에 그걸 써서 뭘 더 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감정을 느끼고 싶은 거지. 드라마 중독에 빠지는 거지. 그러기도 하고, 감정을 눌러서 또는 사고적인 약점, 제가 이제 사고적인 약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고적인 약점도 중독으로 갑니다. 어떻게 해요? 사고를 자꾸 더 채우고 싶은 거죠. 내 약점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래서 강박증으로 빠진다든지요. 막 팩트에 막 집착한다든지, 그런 지식 중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 약점 채우려고. 강점도 중독, 약점도 중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눌러진 이제 자기 강점이 약점으로 가는 게 좀 더 많다고 생각은 드는데, 둘 다 가능하죠. 그래서 중독적인 게 그래서 약간 오해할 소지가 있지만, 기질 이론에서는 중독, 의식적인 중독은 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식적으로 드라마를 많이 보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주님이 원치 않는 중독에 빠지란 말이 아니에요. 아니라 내 기질을 충분히 쓰기 위해서, 여러분 드라마를 많이 봐도 주님이 목자시지 드라마가 목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중독을 경험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가 있을까봐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예.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내 강점이든 약점이든 충분히 드러나고 쓰니까. 그래서 강점과 약점은 하나다. 자, 이제 강점. 사고형 강점. 기분 좋은 시간이 왔습니다. 내 강점을 인식하고 분석 능력. 사고형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늘 분석하세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감정형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분석 능력. 예. 일부러 막 분석하세요. 재밌어요. 계속 분석한. 지금 제 느낌에 이정익 집사님은 사고형이시니까 분석해서 이제 업무하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분석 늘 쓰고 계신 거지. 그러니까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본인의 강점을 쓰니까. 예. 근데 반면에 감정형인 미연 집사님 보고 분석하라면 머리 아프실 거거든요. 예, 우리는 분석 안 하는 거죠. 예. 이제 서로 이해가 안 되면 바꿔서 해봐라 합니다. 정희 집사님 보고 분석 절대 하지 말고 이래라 그러고, 예, 미연 집사님 보고 분석만 해라 그러면서 두 사람 절대 남의 거 못합니다. 그죠? 예. 저보고 화내지 말라는 거는 사고형 보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 똑같다니까요. 사고형들은 걱정하면서 감정형 보고 화내지 말래. 서로 하지 말든지.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네, 우리 안에 불만을 여기서 하고 있네요. 저보고 자꾸 화내지 말라 해가지고 화가 자꾸 나는데. 화를 많이 내면 안 되죠, 당연히. 네, 분석 능력, 정확성. 사고형들은요, 감정형들이 힘들어해도 정확하게 뭘 해보세요. 서로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사사건건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감정형이 엄청 힘들어할 겁니다.
예, 신뢰감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신뢰감이 있어요.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합리성을 굉장히 개발하세요. 합리성을 사고형들은 논리성을 많이 개발하세요. 논리적으로 막 생각하고 아이디어 좋고 계획을 많이 해보세요. 계획 사고형들은 계획이 자기한테 맞거든요. 나는 계획 절대 안 맞습니다. 큰 것만 신념이 있어서 목적 지향적인 몇 가지만 하지 디테일한 계획은 저는 절대 못 하거든요. 계획이 있으면 아내한테 맡기죠. 여행 가도 아내가 잘 합니다. 계획을. 저는 계획을 못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문제점을 발견을 잘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능력을 남편하고 배우자에게 쓰면은 배우자가 힘들어하는 거죠. 허술하게 넘어가고 싶은데 하나하나 다 집어낸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을 그게 가족이든 누구든 자꾸 집어내면 힘들지만 이 사람 장점을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과한 게 나를 힘들게 할 때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당연히 당신의 장점인지 알겠는데 왜 강점이 드러나니까 관계성을 해치는 약점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또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제 말씀 이해되시죠? 내 강점이라고 치고 막 쓰면 100% 상대는 힘들어합니다. 일정 부분. 제가 감정형이라고 맨날 놀러만 다녀 보십시오. 우리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들이 그래. 신중하죠. 당연히 생각을 많이 하니까. 엄청 성실해요. 그 성실한 일은 다 사고형이 우리가 맡깁시다. 감정형들은 뭐 할 때 하면 돼요. 한번 에너지 확 쓸 때 우리가 하고 꾸준히 하는 일은 우리가 잘 못하니까 사고형이 좀 넘기고 그럼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꼼꼼하게 일 처리 잘하니까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보통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회계 업무는 사고형들이 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도 하면서 정확하게 하니까 좋아요. 우리 그 장로님도 지난주에 되게 꼼꼼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종희 장로님도 꼼꼼하신지 모르겠네요. 아닙니까? 사고형이신가요? 그런 것 같네요. 감정형은 안 꼼꼼할 확률이 훨씬 높죠. 아무래도. 예. 이종희 집사님은 약간 한량처럼 노시는 게 딱 어울려요. 보기 어울리게. 안 그러세요? 우리 고장로님이 한량처럼 노는 게 어색하지 않습니까? 뭔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차분하게 하시는 게 맞잖아요. 이 기질이 참 재밌다니까요. 이주호 장로님 꼼꼼하게 하면 답답할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주호 장로님은 안 놀 겁니다. 그럼 저는. 예. 자기 통제 엄청 잘하죠. 자기 통제. 특히 내향이면서 사고는 자기 통제의 끝판왕일 수도 있어요. 대희 보세요. 얼마나 자기 통제 잘하게 보입니까? 유나 맞지? 너는 그렇진 않지. 너도 그래? 자기 통제를 잘해? 그렇죠. 내향들은 웬만하면 하죠. 근데 사고적인 디테일까지 있느냐가 이제 보는 건데 하여튼 인내심이 좋고요. 그러니까 감정형들은 이제 욱하면 화를 잘 내죠. 베드로 보세요. 인내심 있게 보입니까? 그죠? 바울은 인내 끝판왕이지 않습니까? 사고형. 예. 창조적이다. 예. 사고형들은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생각을 많이 하니까 나쁜 창조도 잘하고 좋은 창조도 잘해요. 아이디어 낼 때 이 사고형들이 나서서 창조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고 사고형들은 디테일에 대한 어떤 이런 섬세함이 있어서 예술성에 가까워요. 예. 특히 사고 신체형들은 엄청 예술적입니다. 대예술적이니? 뭐? 좀 개발해. 근데 꼭 사고 신체형이 다 예술성이 좋지는 않아요. 네, 경향을 이야기하는 거고 대인은 이제 수학적인 게 좋은 것 같아 보이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이다. 자기의 생각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죠. 양심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엄청 양심적이고 도덕적이죠. 감정형은 이게 좀 약점이에요. 이 사고의 강점은 다 감정형의 약점과 많이 맞닿아 있는 것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약간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기도 한데 지시려면 그 교통법규도 좀 어기고 약간 쓰레기도 아무 때나 좀 버리고 저는 그래요. 예. 제가 피곤하면요 그 감정이 딱 떨어지면 그 논리로 다 해석하기 때문에 해야 될 거 잘 안 합니다. 예. 그래서 빌 받으면 청소 엄청 잘 해놓고 빌 안 받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차이가 너무 커요. 사고형들은 아니잖아요. 꾸준하니까. 불쌍한 사람을 잘 도와주죠.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제 감정형들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 보면 눈물도 흘리고 하고 금방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가잖아요. 사고형들은 그런 반응은 없다 할지라도 생각을 쭉 했다가 도와주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한 거죠. 겉으로는 감정이 막 울고 이렇게 하고 무관심해지면 사고형이 돕고 이래도 될 것 같고요. 예민한 감수성, 잘 구분, 디테일 구분. 숲보다는 나무.
희생적이고 책임감 좋고. 그래서 사고형의 강점은 결국은 진리 추구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 우리 목사님 보세요. 맨날 진리 추구하시잖아요. 그죠? 진리. 목사님은 지금 자기 강점을 굉장히 깊게 쓰고 계신 이제 그런 상황이죠. 감정형은 이제 관계를 좋아하는 게 이제 강점이죠. 사고형은 생각을 좋아하고 일을 좋아하죠. 관계를 좋아하고 좀 유머러스할 확률이 커요. 유머러스하죠. 사고형의 유머와 감정형의 유머는 다르죠. 감정형의 유머는 저처럼 맥락이 없어요. 네, 사고형은 논리의 반전으로 웃깁니다. 논리적이니까. 예. 저는 사고형의 유머가 너무 재밌어요. 신체형은 몸개그로 웃기거든요. 몸을 쓰니까 몸을 이렇게 막 웃기게 한단 말이죠. 개그 풀어보면 사고형 개그도 있고 감정형 개그, 몸의 개그 다 있잖아요. 재한이는 사고 신체형이잖아요. 여러분이 모르는 재한의 모습이 있습니다. 망가지면 엄청 웃깁니다. 이렇게 예쁘게 다니잖아요. 집에서는 안 그래요. 예, 신체를 쓰면 막 망가지고요. 예, 논리적인 이제 이걸로 하니까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이 볼 일은 100% 없습니다. 내향이라서 절대 아무한테 안 보여줍니다. 본인 어머니도 모르십니다. 유머, 예. 낙천적이죠. 감정형들은 그냥 잘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안 될 것도 된다고 해요. 그게 문제예요, 문제. 디테일도 떨어지지 계획도 안 하면서 잘 된대. 이게 사고형이 볼 때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지, 그죠? 너무 긍정적이고, 그죠? 예. 신념형까지 있으면 초긍정, 초긍정. 신념형은 미래가 무조건 잘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거도 없이. 근거도 없어요. 사고형들이 근거를 따져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분위기 메이커. 그죠? 대도 안 한 소리에서 좀 웃기고 막 그런 게 이제 예. 가마를 주는. 아까도 저 우리 임명원 선생님 저보고 짱짱짱 그러셨거든요. 이런 표현은 감정형만 합니다. 예. 사고형들이 짱짱짱 이런 거 봤습니까? 예, 그런 거 하면 제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예, 그런 걸 쓰시죠. 자기 표현 능력, 그러니까 설득력 어마어마합니다. 감정형들이 설득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설득력은 좀 없어요. 논리성, 그죠? 이런 걸 쭉 이야기하고 책을 쓰는데 한 번 듣고 설득이 그렇게 되지는 않아. 베드로는 별말도 아닌데 설득이 되잖아요. 설교의 질과 양의 차이를 보세요. 베드로 설교는 명설교라는 느낌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설교 같은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설득력이 있었던 거고, 사고형들은 설득력은 떨어져요. 자기 표현 능력, 감정은 표현이니까 표정에서도 표현하고 표현. 그래서 감정형들은 화나면 못 숨긴다는 게 이거잖아요. 특히 외향 감정형은 죽어도 못 숨깁니다. 저는 절대 못 숨깁니다. 그죠? 감정형은 감정이 어려서 다 드러나니까. 사고형들은 좀 숨길 수가 있어요. 기발하죠. 맥락 없죠. 자유로운 창의성은 있어요. 행동하는 힘은 강해요. 감정이 올라오면 행동은 하거든요. 책임을 잘 안 지죠. 상대적으로. 일을 잘 떠맡아요. 그죠? 생각 안 해보고 그냥 할게 막 이러는 거 행동으로 옮기죠. 그 옆에서 이런 분들 말리면 좀 들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사야 간다 그러면 다 한다 그래요. 우리 아내가 뭐 그러거든요. 요즘 저도 이제 감정력 발달시키려고 잘 안 합니다. 논다고 잘 안 하는데 업무 추진력은 좋을 확률이 커요. 사고형들은 생각한다고 천천히 하는데 감정형들은 생각이 없으니까 쭉 갑니다. 내가 좀 일부러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이죠. 그래서 열정이 있게 보입니다. 사고형은 차분하죠. 재미있고 인생을 좀 즐기는 면이 있으면 좋죠. 좀 즐기셔야 됩니다. 감정형들 이렇게 좀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즐겨야 돼요. 좀 놀고 너무 심각해지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읽고 느끼고 촉이 있고 공감해주고 사람들 잘 대접하죠. 그래서 사랑을 진리와 사랑을 딱 이분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사랑이라는 쪽으로 좀 더 가기를 갈망해줘요. 예수를 만나도요. 감정형은 저는 최고 가치가 예수님 사랑, 주님 사랑해요. 이런 관계적인 것을 되게 좋아해요. 네. 찬양도 자꾸 그런 걸 제가 뽑잖아요. 저는 가사가 복잡하고 생각해야 되는 가사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 선택하는 곡은 보면 좀 단순한 곡을 좀 선택을 저도 모르게 하죠. 제 기질이니까 그죠. 그리고 하는 게 딱 밀착된 찬양을 하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 이렇게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사고형들이 볼 때는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반면에 감정적인 사람들이 사고형들을 보면 이렇게 몸이 건조하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신념령 강점으로 가면 되나요? 되겠네요. 예. 예.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쓰고 계셨어요? 혹시 사고형이 인내가 좋으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게 성질머리 나가지고 할 것 같은데 여기 하면 되죠? 네. 자 신념령은 내 신념령이다. 손 들어보세요. 조금만 더 오실게요. 죄송해요. 신념령. 예. 강한 확신. 좀 쉬고 할까요?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아주 바로 행동하시잖아요. 네, 바로 행동. 네, 10분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